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 질환은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불편을 유발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손 관절이 가장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동 제한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종종 고통을 이유로 활동량을 줄이는데 이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예방,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 반복적인 관절 사용, 그리고 체중 증가가 연골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은 다시 연골 손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도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유전자만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연골을 보호하거나 재생을 돕는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절염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삽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조기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각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부담이 크고 모든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여기에 잘 들어맞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흔히 노화의 일부로 생각되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무릎, 엉덩이, 척추, 손 관절에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뻐근함이나 약간의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질환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도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많이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관절염이 악화되면 관절이 붓고 뜨겁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부위에 약간의 뻐근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에서 딸깍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이나 손 관절이 붓거나 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로 방치하면 관절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관절 주위의 근육 약화도 초기 증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관절염은 종종 우리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의해 악화됩니다. 반복적인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관절 사용도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부족하거나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관절에 충격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이는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관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초기 증상을 무시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행동은 관절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작은 불편함이라도 지속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병 위험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중 관절염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오랜 시간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잘못된 자세, 과체중,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와 연골 건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무리한 운동은 연골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관절염 발병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신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이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통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면역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약물 비용은 물론 심한 경우 간병인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은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의 핵심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연골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을 강화하며 우유, 치즈, 멸치와 같은 음식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연어, 참치, 견과류와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는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수분 섭취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관절 내 윤활 작용을 돕고 연골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 선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절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식단 조절만으로도 관절염 예방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충격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늘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세요. 또한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 관리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 엉덩이와 같은 하중을 받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약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체중 감량은 관절 통증 완화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절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잘못된 자세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를 사용하여 허리를 지지하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싣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는 자세는 목과 척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집안일이나 운동을 할 때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사용하지 말고 다리를 사용하세요. 올바른 자세는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 붓기, 뻣뻣함과 같은 이상 신호가 있다면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작하면 관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진통제나 항염증제를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관절 주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정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예방 방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조기에 증상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과 식단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절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관절염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과 관리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남들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옷차림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옷을 통해 나는 나를 대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라도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모임에서도 적절한 옷차림은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건강과 활력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옷차림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면 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옷차림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옷은 단순히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성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한 옷차림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한 옷은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자세를 나쁘게 할 수 있죠. 몸에 잘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은 우리의 신체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일상에서 오래 입는 옷은 우리의 체형에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옷 소재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천연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 편안해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내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것은
작은 변화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발을 살리는 신발, 발 건강부터 시작하는 옷차림 신발 선택은 옷차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은 체중을 지탱하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발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발바닥 통증이나 발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헐렁한 신발은 걸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발을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은 척추와 관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또한 매일 신는 신발은 통기성과 내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의 피로를 줄이는 기능성 깔창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과도한 땀이 체온을 빼앗지 않도록 가벼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또한 계절에 따라 적절한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건강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모자, 장갑, 스카프 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역할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절에 맞는 옷차림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옷 소재를 선택할 때 피부에 부드럽고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섬유, 예를 들어 면이나 리넨 같은 소재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합성 섬유는 가끔 땀이 차거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 트러블이 잦은 분들은 옷 소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소재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세탁 후에도 옷이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옷을 오래 입기 위해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부드러운 옷 소재는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매일 입는 옷을 통해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옷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타이트한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헐렁한 옷은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이 주는 안정감은 몸과 마음 모두에 중요해집니다. 몸에 맞는 옷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바지나 스커트의 허리 부분이 잘 맞아야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옷의 핏이 좋으면 걷는 자세와 전반적인 체형도 더 좋아 보입니다. 몸에 맞는 옷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만의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단정한 옷차림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외모와 체형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고 첫인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이런 작은 변화는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나를 위해 옷을 잘 입는 습관은 내적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내가 스스로를 아낀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타인을 위한 옷차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옷차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정한 모습은 마음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단정한 옷차림은 삶의 활력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치장은 오히려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옷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깔끔한 셔츠와 세련된 카디건 조합은 편안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치게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현재의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옷을 선택하세요.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일상에서도 훨씬 편안해지고 외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되 스타일로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옷을 통해 내 이야기를 표현해 보세요. 좋아하는 색상이나 패턴을 활용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감한 패션보다는 안정감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색감을 옷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관계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옷차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입는 옷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표현하세요. 이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옷차림은 옷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액세서리는 당신의 품격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심플한 의상에 세련된 스카프나 우아한 목걸이를 더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액세서리는 옷차림을 새롭게 보이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옷이라도 새로운 액세서리를 더하면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모자, 가방, 신발 등 소품의 선택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특히 품격 있는 액세서리는 나이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액세서리 활용을 시작해 보세요. 세련된 액세서리는 당신의 매력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옷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옷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옷차림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옷차림은 내가 그 자리에 신경을 썼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선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내 옷차림부터 돌아보세요. 타인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 옷차림은 결국 나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옷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말보다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옷차림은 말보다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옷은 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이 깔끔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어도 첫인상이 부정적이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통해 정성을 보여주세요. 옷차림은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좋은 인상은 옷차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옷차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은 가족들에게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의 깔끔한 옷차림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작은 부분에서 서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은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옷차림에서 당신의 감정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옷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 가족과의 시간에서 나의 옷차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절 퇴직 후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때 적절한 옷차림은 자신감을 높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사회 활동에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내 태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옷차림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의 성격에 맞는 옷차림은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너무 튀는 옷보다는 단정하고 적절한 옷차림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옷을 통해 내가 이 모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는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옷차림은 내가 속한 모임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옷차림은 당신의 태도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는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럴 때는 단정한 슈트나 차분한 색상의 옷이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에서의 옷차림은 당신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차림새가 가장 좋은 인상을 줍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당신이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옷차림은 나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옷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밝고 깨끗한 옷차림은 나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분을 전달하며 대화와 교류를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옷차림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상보다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면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정성을 담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옷차림은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꾸밈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건강한 옷차림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은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첫인상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 하나로 일상이 활기차게 바뀔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옷차림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 수명이 연장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축복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는 노년기 주요 질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간병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치매의 원인을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운동, 식단, 사회적 활동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체와 뇌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학습과 사회적 활동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 노화로 인한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뇌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을 잃는 것을 넘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늦추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면 노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치매 예방은 단순히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뇌는 활력 있는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는 사람은 치매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뇌 건강 유지와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0분의 운동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에 가장 추천되는 식단 중 하나입니다. 과일, 채소, 올리브유, 생선이 풍부한 이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지나친 설탕과 나트륨 섭취는 뇌 건강에 해로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견과류, 녹차는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체중 관리뿐 아니라 뇌세포 보호와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재충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제거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낮잠은 짧게 자되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 모든 것이 치매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역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신경 손상과 뇌세포의 사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근육처럼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독서와 퍼즐 풀기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으면 단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퍼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나 퍼즐을 즐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거나 매일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뇌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손뜨개와 같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좌뇌와 우뇌 모두를 사용하게 하여 균형 잡힌 뇌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의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뇌를 젊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에 투자해 보세요. 결과물이 훌륭하지 않아도 과정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언어의 교환이 아니라 기억, 판단, 감정 처리를 포함한 복잡한 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만남,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은 모두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고독감을 줄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기 쉬운 노년기에 이런 교류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적 안정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은 뇌의 이완 상태를 유도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의 과도한 흥분 상태가 진정되며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명상은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보자라면 가벼운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은 뇌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평온한 마음과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뇌의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뇌의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뇌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일정한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뇌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의 화학 물질 균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가 더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뇌는 7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탈수 상태가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물병을 가까이 두고 식사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과도한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며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탈수를 방지하면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담배와 술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뇌의 구조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연과 음주는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은 뇌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고 음주 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노출되는 독소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기오염, 중금속, 화학물질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제한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음식 섭취 시에는 깨끗하게 씻어 독소를 제거하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BPA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환경 독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뇌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과의 유대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활력을 불어넣고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거나 간단한 전화 통화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의 회복력도 향상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질과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확장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함께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 동호회 가입, 커뮤니티 모임 등은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높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일상의 규칙성을 유지해 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서적 안정과 뇌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감사하는 일을 떠올리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촉진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서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고 소중한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감사와 긍정의 습관은 뇌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기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일이 많지만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감정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감정 관리는 혼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뇌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학습은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뇌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러한 작은 성취들은 뇌를 활성화하고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취는 단순히 뇌 건강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목표 달성은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취미 활동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창의적인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특히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에 좋아하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의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소비를 넘어서 활력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취미를 통해 뇌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의 조기 발견에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 기능 검사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 검진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예방책을 계획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와 검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뇌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뇌 건강을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의 뇌 건강 관리는 단기적인 목표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나이에 맞는 생활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단순히 건강 관리를 넘어 삶의 방향성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작성해 보세요. 장기적인 계획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장기적인 계획은 건강한 뇌와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동, 식단, 수면, 정신적 자극, 사회적 활동 등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불가피한 운명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예방을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이 모든 것은 나와 가족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